안녕하세요. 박진녀입니다. 오늘은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결혼이라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결혼이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의 손을 잡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결혼을 한다면은 나와 뜻이 통한다거나 생각이 잘 맞다거나 함께 있으면 편하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좋은 결혼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부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답은 아주 오래전 전 세계 인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상담을 하게 됐었는데요. 남편분은 전생에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대제국으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할 때 이분은 로마의 군인이셨고, 하지만 이 군인이 되기까지 이분은 굉장히 험난하고 힘든 여정을 많이 거쳤던 분이셨어요. 이분은 원래 로마의 시민이 아니었었고 먼 나라의 용병으로 로마로 와서 수많은 이제 목숨을 건 전쟁을 거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된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이 군인이 이제 한 부대에 소속이 되어서 작은 어느 나라를 이제 정복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곳에서 어느 한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여인은 그 부족의 신관이었었고 아주 남다른 아름다움과 또 신을 모시는 그 신성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맑음과 고귀한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군인은 그렇게 신분이 낮은 상태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런 신관으로서의 삶과 사명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관에게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항상 그렇게 신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관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됐었고요. 그 시기 질투는 아주 나쁜 소문으로까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신관은 로마가 망하기를 기도를 한다. 반역자다. 이런 이야기들이 와전되어서 나쁘게 소문이 나게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제 음해에 빠지게 됐었습니다. 이 장군은 이 신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었지만 로마의 그 일반적인 귀족들에 비해서 용병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분 또한 그렇게 세력이 있다거나 힘이 있는 자리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관을 지키고 싶었지만 결국은 지켜내지를 못했었고요. 그리고 이 신관은 결국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이 장군은 지키지 못한 신관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은 꼭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강한 원을 세우게 됐었습니다. 그때 생에서 로마의 군인이 현생에서 남편이고요. 그리고 그 작은 소수부족의 여성 신관이 현생의 아내의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생은 이 아내분의 이제 전생인데요. 이 아내분은 조선 후기 삶에서 어느 양반가의 서자로 태어났던 삶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양반가의 서자라면은 양반의 피를 물려받기는 했습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이제 높은 계급을 갈 수 없었고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많았었죠. 그런 차별 속에서 살아갔던 그 서자는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컴플렉스와 더불어서 이제 한과 울분이 참 많았던 분이셨는데요. 어느 날 이 서자가 어느 기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기방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제 연애를 하면서 풍요 가물을 즐기게 됐는데 어느 기생을 만나게 됐고 그 기생의 아름다운 춤과 음악에 많은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됐었고요. 남들은 모르는 그런 깊은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날씨가 좋은 날이면은 산속에 있는 계곡으로 가서 노래도 부르고 같이 춤도 추고 또 농담도 하면서 격이 없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 했었는데요. 그때 그 기생은 이 서자 도련님을 굉장히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 서자의 아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서자도 역시 이 기생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서자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니까 머리만 아프고 답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해진 그 가족적인 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이 기생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 기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절망감 뿐이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문에서는 기생과 서자의 관계를 알게 됐고 서자에게 굉장히 크게 꾸짖으면서 당장 헤어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서자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됐었고요. 서자의 가슴에는 평생의 후회가 남게 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그녀를 평생 지켜줬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게 됐는데 그 후회는 그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늘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번 생에 그때 그 서자가 현생에서 아내의 인연이고요. 그리고 그때 서자가 사랑했던 그 기생이 현생의 남편의 인연입니다. 남편의 전생에서는 로마의 군인이었고 그때 생에서 아내는 여성 신관이었습니다. 아내의 전생에서는 아내는 조선 후기의 양반가의 서자였었고 남편은 아름다운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생에서 두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 만남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현생에서 이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서 한 집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번 생에서도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성향이 맞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조용한 편이고 한 사람은 상당히 적극적이면서도 아주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또 육아에 대한 가치관도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잘 맞지 않는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고 있고 항상 아내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굉장히 강한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생에 지키지 못했던 그 사랑을 현생에서는 꼭 지키겠다라는 듯이 굉장히 강한 그런 제 남편으로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라도 이분은 항상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내 역시 남편을 매우 존중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을 이번 생에서는 남편으로 만나게 되었고 온전히 함께 하겠다라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남편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그의 진심을 알아줍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서로의 행복을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좋은 배우자랑 나랑 잘 맞는 사람이고 취미가 같고 생각이 통하고 함께 있으면 마냥 편안하고 하지만 오늘 이 부부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도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좋은 결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쩌면 우리의 배우자는 이번 생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생을 거치면서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었고 전생에 지키지 못했던 사람을 이번 생에 다시 만나서 지키고 사랑하기 위해서 만난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생의 인연만으로는 좋은 결혼이 될 수 없습니다. 인연법으로 두 사람이 만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좋은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만남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부부가 행복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존중이고 좋은 결혼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격이 맞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고 생각이 달라서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 너머에 있는 진심을 보려고 해보세요. 상대방을 향한 진심이 있다면 그 어떤 다름도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작은 감사의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게 돼서 참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가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인연의 끈을 더욱 단단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의 결혼이, 여러분의 사랑이 오늘도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